이때가 가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비상계엄 기억나시죠? 비상계엄 떨어지고 나서 2024년입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때 되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80%? 70에서 80% 정도 비트코인은 크게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가뜩이나 얼마 오른 것도 없는데 마이너스 20%를 맞았습니다. 이때 조롱을 했죠, 다들. SK 하이닉스 같은 투자를 왜 하냐? 비트코인 사야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조롱받을 때 SK 하이닉스를 투자했어야죠. 이때 샀으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1000% 올랐습니다.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는 조롱을 했습니다. 결국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투밖에는 방법이 없죠. 삼성전자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9만원부터 매수했다고 해도 몰빵을 했으니까 문제인 거지.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27일 오후 6시 14분입니다. 비트코인 78,000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올라가자마자 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죠. 한 75,000 정도? 네, 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선 그어놓은 거 제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이 선은 어디서 끈 거냐면 여기입니다. 이 6만 달러 찍고 반등했던 요 지점을 저는 이런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뚫리면 121선도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121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녹색 선이 120MA입니다. 121선이고 현재 72,000대까지 떨어졌어요. 아직 여유가 좀 있죠. 근데 이거 뚫리면 아마 121선 밑으로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오래 걸리겠죠. 저도 뭐 그건 원치는 않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네, 받아들여야죠.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여기 지지받고 여기서 한번 이게 뚫렸지 않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크게 뚫린 거 여기가 한번 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루나가 망했잖아요. 네, 루나가 망하면서 이렇게 쭉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루나 사태인데 이때 121선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도 비슷하거든요. 저는 이때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때 바이 시그널은 안 떴었습니다.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은 없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121선 위로 올라온 건 맞는데 바이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위태위태했죠. 역시나 루나 사태가 엄청난 폭락을 맞게 됩니다. 이때 지금이 비슷하진 않은데 아무튼 요거 밑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한번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아프죠. 몇 퍼센트 빠졌었나 한번 볼게요. 121선 밑으로 빠진 다음에 대략 한 60%. 60%라니 너무 많이 빠졌죠. 네, 이거는 지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안 나오기를 애타게 바랍니다. 이 시기도 비슷하거든요. 지금이랑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 이때가 한 4월 말이고 한 달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비슷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금 있는 거 비트코인에 몰빵할 수가 없는 게 혹시나 이렇게 되면 이때 사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느껴지는 분위기는 지금은 뭐 저는 요 정도 분위기로 느끼고 있는데 갔다가 121에서 한 번 더 맞고 있잖아요. 뭐 이때랑 느낌이 비슷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바이 시그널도 떴고 하니까 오히려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요게 제 개인 바람입니다. 바람. 희망회로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요거 뚫리면 좀 위험한데 하여튼 요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넘어서면 그때는 한 9만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뭐 저는 한 88K 정도 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나스닥이든 특히나 반도체 쪽 엄청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 혼자 굴러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가슴은 아픕니다. 하지만 뭐 이 또한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오는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저 보통 이게 펀글 위주로 많이 올리는데 오늘은 제가 글을 정말 오랜만에 한번 써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살 걸 이때 차라리 작년에 비트코인 말고 삼성전자 살 걸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정답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이맘때 뭐 작년 5월이라고 칠게요. 작년 4월, 작년 5월 이때 지금 방송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비트코인을 열심히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던가 요런 걸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돌이켜서 과거로 돌아갔다고 쳐볼게요. 작년 한 4월, 5월 한 1년 전이죠. 작년 한 5월쯤에 요쯤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극적이니까 SK 하이닉스로 보도록 하죠. 요때 한 4월이면 이쯤이네요. 되게 조용할 때. 요쯤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샀다고 치면 요때는 뭐 비슷했습니다. 큰 차이 없었죠. 5월달, 4월달 이때 샀다고 쳐도 이때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그 뒤부터 차이가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요때까지도 뭐 하이닉스가 더 좋았어요. 더 좋았다가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죠. 작년 9월, 10월 이쯤부터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죠. 100만원, 200만원 뭐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235만 8천원까지 네, 올라갔네요. 작년 한 4월쯤에 샀다고 치면 비트코인은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마이너스 30%고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플러스 1000%. 최근 1년 실적이거든요. 하이닉스는 네, 1000%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0%입니다. 10배 올랐고 3분의 1 날라갔고 네, 이러니까 이때 하이닉스를 샀어야 됐다. 정답이죠. 네, 아주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럼 이때 왜 우리는 하이닉스를 안 사고 비트코인을 샀을까? 이때로 가봐야겠죠. 네, 이때로 한번 가보시죠. 내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때 보시면 작년 그 전에 2024년 12월쯤을 보면 이때부터 극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네,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략 한 24년 9월부터 네, 한 요쯤부터로 볼게요. 네, 요때부터로 보면 되겠네요. 반대였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때가 가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비상계엄 기억나시죠? 비상계엄 떨어지고 나서 2024년입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때 되게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80%? 70에서 80% 정도 비트코인은 크게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가뜩이나 얼마 오른 것도 없는데 마이너스 20%를 맞았습니다. 이때 조롱을 했죠, 다들. SK 하이닉스 같은 투자를 왜 하냐? 비트코인 사야지. 이런 말도 있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이때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조롱받을 때 SK 하이닉스를 투자했어야죠. 이때 샀으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1000% 올랐습니다.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는 조롱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에 저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제가 2005년부터 대학 동아리 시절부터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물어보셨던 저희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저랑 오랫동안 알았지만 나에게 주식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때가 2021년 초거든요. 7만 원 넘어갔을 때 이때부터 많이 물어봤었고 8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는 이제 산 다음에 물어봅니다. 일단 매수하고 삼성전자입니다. 2021년에 8만 원 넘어가니까 일단 사놓고 그 다음에 잘 산 거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장투하려고 산 거야. 근데 그냥 샀다도 아니고 뭐 단기에 오를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장투하려고 산 거야. 삼성전자 되게 좋은 기업이잖아. 장투할 거야 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꼭지였죠. 뭐 삼성전자도 이제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96,000원까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5만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이 났죠. 이때 많이 팔았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팔았어요.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는 팔지 않았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좀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됐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판 거는 제 기억에 2024년도 이때 한 7만원 좀 올라갔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평단이 7만원대이셨던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9만원대더라도 내려가면서 물타기를 해서 평단이 한 7만원대 정도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때 진짜 많이들 파셨어요.
그리고 이때 안 파신 분들은, 그러니까 7만 원대 안 파셨던 분들은 8만 원대 가긴 갔거든요. 이때는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다 홀드했습니다. 홀드를 하자마자 귀신같이 빠지죠. 네, 이때 파신 분들은 되게 잘 팔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5만 원대도 깨졌어요. 이때보다 더 저점을 찍었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때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도 뜰 정도로 되게 큰 폭의 하락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여기가 최저점이었죠. 49,900원일 때. 그때 샀던 게, 그때 혹시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사셨다면 최적의 판단을 하신 거겠죠. 네, 이때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도 생각보다 얼마 안 빠졌어요. 뭐 요때쯤이거든요. 별로 안 빠졌죠. 11월보다도 오히려 더 안 빠졌습니다. 왜냐? 빠질 만큼 다 빠졌거든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좋을 때예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만큼 가장 많이 빠졌을 때, 그때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만 전자를 넘어섰죠. 작년 말에 10만 전자 넘어섰고요. 그리고 올 초에 20만 전자 넘어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됐죠. 30만 전자 넘어섰습니다. 이거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때 49,900원일 때 30만 원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한 번씩은 다 가져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뭐 이건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삼성전자로 돈을 별로 못 벌었습니다. 정말 좋은 가격에 샀거든요. 제가 한 2018년 말에 샀습니다. 2018년 말에 요때 샀어요. 5만 원에만 사도 되게 싼 거잖아요. 근데 저는 4만 원 밑에 샀습니다. 한 3만 원대에 샀어요. 되게 잘 샀다고 생각했거든요. 장투하려고 샀었는데 이때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는 저는 부동산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2018년까지 엄청 오르다가 2019년에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쯤 잔금을 내느라 삼성전자 다 팔았어요. 대략 한 5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3만 원 후반대에 사서 4만 원 중후반대. 그러니까 뭐 대략 한 30%, 30% 이 정도 수익을 얻고 다 팔았던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좋은 가격이든 나쁜 가격이든 매수하셨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7만 원, 8만 원, 9만 원. 되게 좋은 가격이었죠. 근데 이때 9만 원에 샀던 분들은 너무 오랜 시간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평단 올 때까지 오래 봤잖아요. 올해 작년 말에. 그러니까 무려 한 5년 정도를 시달린 거예요. 4, 5년. 말이 5년이지 비트코인 한 사이클이 한 4년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한 사이클이 다 지나가도록 이 고점에 물린 분들은 탈출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신 분은 한 11만 원쯤에 전부 다 전량 매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다 잘 참았다고 해도 평단은 못 참거든요.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평단에 오면 누구라도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럴 때 안 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급등할 때 사면 언제가 됐든 한 번쯤은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어도 한 번쯤은 이렇게 물려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탈출하면 좋은 건가요? 뭐 탈출은 지능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탈출한 사람은 이 과실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투자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든 비트코인이든 투자해서 우리가 목표가 1,000만 원 벌고 뭐 털고 나오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투밖에는 방법이 없죠. 삼성전자 좋은 거 다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9만 원부터 매수했다고 해도 몰빵을 했으니까 문제인 거지. 만약에 분할 매수해서 이때 뭐 한 2% 혹은 5% 요 정도만 조금만 사고 분할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요때까지 분할 매수만 해도 한 1년, 2년 되거든요. 1, 2년 분할 매수했다고 치면 평단이 한 7만 원 정도 있을 겁니다. 뭐 계속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게 9만 원이 됐다고 매도하진 않겠죠. 오히려 분할 매수하면 장투하기가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동안 분할 매수했다. 그러면 2년 안에 팔진 않겠죠. 2년 동안 분할 매수했으니까 적어도 그 이상, 한 4년 이상은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2년 동안 모으고 4년 동안 보유했다면 지금 이 수익을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겠죠. 저는 투자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 금에 투자했든 아니면 뭐 국장에 투자했든, 삼성전자나 국장에 투자했든 비트코인에 투자했든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했든 어차피 투자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비쌀 때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분할 매수가 안 되니까 비쌀 때 사는 건 정말 조심해야죠. 하지만 얘네들은 다 분할 매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비쌀 때 삼성전자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아주 조금씩 사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제가 뭐 고래동 공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니까 언제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냐면 이때 2024년 11월, 12월 트럼프 당선되고 급등을 하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관세 이슈 끝나고 급등하니까 이때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평단이 대체로 한 10만 불 안팎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5억? 좀 높으신 분이 이 정도고요. 좀 싸게 들어오신 분이 한 1.1억에서 1.3억 정도. 요 정도에 대부분 물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암만 그렇다고 쳐도 지금 1억 1,100만 원이면 끼케야 뭐 한 30% 물린 건가요? 요 정도면 물린만 하지 않나요? 삼성전자도 한 50% 물렸는데. 그래서 여기 물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수할 때는 분명히 비트코인 가격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쌀 때 못 샀잖아요. 인정해야죠. 뒤늦게 들어와서 가치를 보고, 가격은 높지만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라면 이럴 때도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때 이미 몰빵을 해서 목표 수량을 다 채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오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래 가져가기만 해도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우상향 자산이니까 수익을 크게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저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심하게 꼬꾸라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비트를 팔고 삼성전자로 갈아탄다.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포모가 와서 퍼드에 매도를 하고 포모에 매수를 하고 뭐 딱 전형적인 이런 모습이거든요. 거꾸로만 하시면 됩니다. 퍼드가 난무할 때 매수를 하시고 포모가 올 때 오히려 이때는 그냥 장투하던가. 저는 매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이 포모 올 시간에 그렇다고 팔진 않고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장투할 거예요. 저는 뭐 앞으로 반도체 쪽도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장투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샀어요. 뭐 계속 높아지더라도 뭐 저는 사봤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하지만 언제가 됐든 기회를 주고 좀 급하게 빠지는 때가 있다면 그때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타이밍에 매도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판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올랐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매도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매수를 하시더라도 정말 좀 일부분 소액으로 좀 조금씩 분할해서 길게 보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30만 원 넘는 이 가격에서 몰빵하는 건 반도체는 사이클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인데 언제가 됐든 꺾이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많이 램들을 쟁여놨다면 한 번쯤에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럴 때 집중해서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뭐 현금을 좀 모아두고 이럴 때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현금과 인내 요 두 가지가 돈 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차피 종목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투자로 돈을 벌려면 투자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퍼드가 난무할 때 이럴 때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 철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비쌀 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쌀 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실행에 옮기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저도 반도체에 관심이 좀 많이 갔어요. 지금 사겠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실컷 얘기하고 지금 몰빵해서 사면 제가 뭐 미친놈이죠. 뭐 그럴 생각은 뭐 전혀 없고요. 산다 하더라도 뭐 소액만 매수할 생각은 있습니다. 뭐 공부하려면 일단 매수를 해봐야 공부가 되니까. 제가 해외 쪽 미국 ETF 중에서 찾아본 거는 요 세 가지 종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웅달님이 얘기해 주셔서 저도 공부를 나름 해봤거든요. 속스는 가장 뭐 유서 깊은 그런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성 종목이 요렇게 됩니다. 요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특징이요. 대략 한 상위 한 6위권? 여기는 한 8% 정도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뭐 브로드콤 뭐 이런 게 암만 좋아도 8% 이상 담을 순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 왜 이렇게 많이 담았냐?
아직 리밸런싱이 안 된 겁니다. 다음번 리밸런싱 하면 얘도 8%로 아마 낮추게 될 거예요. 기타 뭐 다른 것들은 한 4% 수준에서 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성하고 몰빵하지 않는 네,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스 X 하나 빼고 SOX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거를 추종하는 어떻게 보면 뭐 패시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용 수수료는 그래서 좀 저렴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좀 액티브 쪽인데요. 엔비디아 비중이 높습니다. 나는 엔비디아가 특별히 좋아. TSMC가 좋은 것 같아. 이러신 분은 요거를 위주로 사시면 됩니다. SMH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니 해도 요즘엔 디램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새로 나온 거거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상품인데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 얘네 셋이 거의 뭐 몰빵이죠. 한 75%. 대부분을 요 3사의 과점이잖아요. 원래 램 시장이 메모리 쪽에 올인하는 네, 그런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스 같은 게 메모리가 좀 빈약합니다. 마이크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속스랑 이렇게 D램이랑 좀 섞으면 여러모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속스의 한 80%, D램의 한 20%, 이 정도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ISA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라서 이런 건 매수가 안 된다. 그러신 분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출시한 반도체 ETF가 있거든요. 사실 다른 거는 전부 다 한국 종목만 있어서 솔직히 저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거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에이스라던가 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한국 주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삼성 닉스 얘네밖에 없거든요. 이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A 계좌나 아니면 뭐 퇴직연금, DC형이죠. 퇴직연금 쪽 요쪽 계좌로 매수를 하시려면 이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왜 탑4냐면 얘네들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잘하는 주식을 하나씩 네 종목이 거의 몰빵하다시피 한 거예요. 요 네 개 합치면 거의 한 80% 되죠. 원래 얘네도 비슷했는데 하이닉스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리밸런싱 하겠죠. 하이닉스가 현재는 가장 높고요. 삼성전자는 1등이 아니라서 HBM 쪽은 하이닉스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개 종목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램 쪽에 메모리 쪽에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GPU 쪽에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고요. 생산하는 TSMC 그리고 극자에선 노광 장비죠. ASML 이렇게 네 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ETF입니다. 그래서 ISA나 퇴직연금 계좌 쓰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솔이 뭐 요것도 한국에서 나온 거죠. 종목 코드는 이거 보시면 되고요. 얘도 좀 비슷한데요. 얘는 역시나 한국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이나 메모리 쪽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나는 좀 D램은 너무 메모리 몰빵이라서 좀 부담이 된다. 이러신 분들은 메모리도 있고 TSMC도 있고 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뭐 기타 등등 다 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요 글로벌 반도체 탑4 얘보다는 얘 너무 이게 80%라 좀 부담스럽거든요. 얘네는 그래도 한 60% 정도니까 그리고 TSMC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 몰빵은 아니거든요. 요게 구성 종목 쪽에는 여러모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요게 포트폴리오 비중이 더 마음에 든다 하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메모리 쪽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4개 종목에 몰빵을 한 게 좋다. 그러신 분은 요거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하이닉스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한 230만 원 됐나요? 엄청 비싸죠. 예전에만 해도 뭐 한 9만 원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투자할 때 SK 하이닉스가 한 9만 원 했었는데 그게 뭐 한 20배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무지막지하게 올랐네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단기에 급등하면 한 번쯤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급한 상승은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진 않아요.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식혔다가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씩 ISA 계좌 통해서 좀 모아가시는 건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미래를 봤을 때
결국에는 뭐 저는 비트코인이랑 AI 쪽이 결국엔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AI는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하드웨어 쪽, 반도체 쪽 기업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인프라 투자가 한동안은 계속될 거니까 얘네들도 같이 좀 모아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0.99달러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비트전자, 비트닉스요. 네, 그것도 뭐 좋을 수 있죠. 돈이 없어요. 이미 다 들어가서. 뭐 앞으로 뭐 현금 흐름이 더 나오시는 분들은 월급 받으시거나 하면 분할해서 좀 매수하시면 되죠. 기회비용은 왜 항상 얘기 안 하시지? 그게 되게 어려워요.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 비트코인 안 오르면 뭐 사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기회비용을 생각하다가 사실 저는 다 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요때 사서 물렸다고 치면 이거 계속 물타기해서 끈기를 보이신 분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겠죠. 뭐 한 만약에 5만 원대 샀다고 치면은 7만 원대 샀다고 쳐도 한 4, 5배 오른 거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별로 안 좋았을 때 요럴 때 샀다고 치면 요때 보시면 뭐 7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 그리고 2024년 말 뭐 요때만 해도 한 15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200만 원 넘잖아요. 10루타 이상 쳤지 않습니까? 기회 비용인 건 맞는데 그걸 투자하면 개미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좀 진득하니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해야죠. 뭐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뭐 반도체 쪽 투자하고 금 투자하고 저는 뭐 요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일단 매수하면 기본적으로 한 10년 장투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면 저는 결국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회비용 생각해서 뭐 나는 단기에 급등하는 것만 노린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단기에 급등할 때 잘 탈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급등하면 사면 되니까. 뭐 7만 원일 때, 8만 원일 때 이때 사잖아요. 이거 이상으로 벌고 나오는 게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매도가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 샀다고 칠게요. 되게 잘 샀죠. 한 6만 원에 샀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7만 원이 돼서 귀신같이 팔았다고 칠게요. 8만 원 되잖아요. 다시 삽니다. 그리고 9만 원일 때 팔면 좋지만 8만 원일 때 사서 결국엔 5만 원까지 물리죠. 이러면 결국에는 손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개미가 이래서 돈을 못 벌죠.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장투하는 게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삼전닉스가 비트코인 시총 추월 직전. 네, 맞습니다. 곧 있으면 추월할 것 같아요. 이 추세로 가면은 뭐 일주일 내로 추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추월할지도 모르죠.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비트코인 지금 13위가 됐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로 특히나 삼성전자는 한 15% 정도만 오르면 비트코인 바로 추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추월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추월 당하면 뭐 달라지나요? 삼성전자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 최근에 비트코인 안 좋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투자는 저는 안 좋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반도체 공부하는 건 지금 사려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뭐 언제가 됐든 눌림목은 오겠죠. 지금 가격까지 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눌림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릴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